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좀 해볼 거냐면은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파이썬을 조금 다뤄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뭐 파이썬 간단한 문법이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이러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뭐 파이썬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법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객체지향적인 이제 뭐 클래스 이런 것도 이제 다 준비를 했으니까 뭐 본인이 클래스 문법을 이제 파이썬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좀 같이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나중에 이제 과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아마 파이썬으로 좀 몇 개는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문법을 잘 모르실 때 한번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파이썬 기초적인 문법, 뭐 진짜 파이썬 기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테니까 파이썬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조금씩 이제 따라오시면 되고 뭐 아니다, 뭐 본인이 좀 잘 안다 싶으면은 뭐 중간 좀 건너뛰고 중간에 뭐 클래스 설명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식이 있냐면은 좀 파이썬은 어떠한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타입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원하는 변수들 이제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은 되게 쉬운 언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언어예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자료형을 다 이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딩을 직접 하면서 학생분들께서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사실 뭐 변수가 이제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많아진다. 그리고 함수를 이제 여러 개 쓴다라고 하면은 타입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찾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사용을 할 때 파이썬 3.8 버전인가 3.10 버전부터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타입을 같이 힌트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을 뭐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뭔가 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C 같은 경우에는 뭐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뭐 IO스트리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파이썬은 내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이게 또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아직은 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지 않고 뭐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int 메인 하고 여기에다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쓰고 여기에서 이제 메인 함수를 이렇게 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냥 실행을 하면은 뭐 그냥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헬로우 월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메인 부분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인 부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해줘요. 뭐 이 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메인이 있어야지만 이제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좀 더 이제 파이썬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C에서는 뭐 int a는 10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파이썬은 일단 기본적으로 콜론 필요 없습니다. 세미콜론이 이제 필요 없고 그냥 변수만 이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타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a는 10이라고 하면은 그냥 a가 10,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a의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다 포인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파이썬은 모든 이제 함수나 아니면 변수들이 다 객체인데, 우리가 뭐 C++에서는 배웠듯이 약간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약간 콜바이 레퍼런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가 이제 10이라고 했으면은 그냥 a가 이제 10이라는 값에 이제 할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b는 a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b에 a가 이제 10이기 때문에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b가 a를 가리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잠깐 쓰긴 했는데 파이썬에서 주석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슬래시를 치는 게 아니라 샵을 치면은 그냥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뭐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라면은 그냥 여기에서 뭐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린트 함수는 그냥 내장 함수라서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하고서 뭐 변수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콤마를 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행을 해본다 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이 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타입이랑 그다음에 콜론을 이제 세미콜론을 이제 적을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타입들을 이제 뭐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 뭐 20, 뭐 30, 뭐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인테저형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타입을 찍어보고 싶다라면은 내장 함수가 있어요. 뭐 타입이라는 이제 내장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뭐 a라는 거를 이제 값을 넣으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int 타입이라고 인테저라는 이제 타입이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인테저 타입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d는 뭐 10.0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넘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더블도 있고 이제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 기본이 아니라 플로팅 넘버가 기본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다르게 선언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실수 타입을 선언을 했다 라면은 그냥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선언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 라면은 이렇게 플롯이라는 그러한 타입이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C에서는 이제 문자열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F는 1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따옴표를 하나만 쓰느냐 아니면은 따옴표를 두 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C에서는 이게 뭐 캐릭터다. 그 다음에 뭐 여기 C에서는 요거는 이제 뭐 스트링이다. 문자열이다. 뭐 문자열이다. 일단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C++에서는 그런 거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 상관없이 뭐 캐릭터라는 타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문자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뭐 프린트 타입 뭐 E 그다음에 프린트 타입 F 이렇게 좀 출력을 해보면 둘 다 이제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C++이나 이제 C에서는 요거 사이에 무조건 이제 한 글자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따옴표가 있든 없든 그냥 문자열로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타입이 또 있냐면은 C++에서는 이제 뭐 불리안이라는 그러한 타입이 있었죠. true false라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제 똑같아요. 불리안이긴 한데 그냥 불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G는 뭐 true, F는 이제 false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뭐 출력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G, F 출력을 하고 프린트 타입 G랑 그다음에 H죠. 네. 타입에 H 이렇게 출력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이라는 이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라고 하면은 앞에만 이제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true, T는 대문자, 뭐 F는 대문자, 나머지는 다 소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재밌는 게 C++이나 아니면 C랑은 다르게 지금 이런 게 없죠. 뭐 중괄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C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블럭을 이러한 중괄호를 활용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지금 앞에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가 4칸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4칸 띄워져 있는 것마다 같은 코드 블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조건문이나 아니면 반문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변수를 여러 개를 선언을 했는데 뭔가 타입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당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H 같은 경우에 이 false라는 이제 불리한 타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다가 그럼 제가 H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갑자기 인테저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C나 C++에서는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납니다. C++에서는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10이라는 인테저 숫자와 그리고 타입이 다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랭귀지라 그래가지고 뭔가 타입에 대한 정의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변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변수 무조건 재활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로직을 맞게끔 잘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타입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분들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면은 내가 선언했던 변수 어떤 변수인지 잘 기억을 못하시면은 어디 있는지 또 한참 찾아야 되고 이거 무슨 타입이었지 어떠한 변수를 저장했었지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주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을 이제 많이 선언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A는 1, 뭐 인테저라는 이제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을 해도 괜찮은데 아마 파이썬 3.8인가 아니면은 3.10인가 부터는 타입을 지원을 한다 라는 건데 타입을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힌트처럼 적어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코딩을 할 때 이런 것들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주저리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이 있어요. 변수 옆에 콜론을 하나 씁니다. 콜론을 쓰고 내가 원하는 타입을 적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A가 인테저라는 타입이 들어간 거예요. 네, A를 출력을 해보고 print 타입 A를 이제 또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듯이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A의 타입이 인테저라는 거 잘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A에다가 hello라는 이런 거 문자열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지금 밑줄을 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expected type int str instea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이제 인테저 타입이 들어오기를 기대됐다. 그러니까 인테저 타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스트링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warning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왜 경고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출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출력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1이라는 값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인테저가 잘 출력이 됐고 밑에서 제가 헬로우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따옴표가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그냥 무조건 문자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헬로우와 문자열이라는 타입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C나 C++에서는 에러가 발생을 하죠.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타입 힌트를 제공해 주긴 하는데 이게 왜 힌트냐라고 하면은 그냥 얘가 무조건 에러가 아니라 그냥 warning 결국에는 경고만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고만 해주면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발자한테 사실 좋은 거예요. 이게 사용자가 사용할 때보다도 개발자가 내가 코딩을 했는데 이 변수는 무조건 인테저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테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값이 안 바뀌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입 힌트를 주면은 제가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썬에서 뭐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냥 이 변수 타입을 힌트를 주면은 나중에 다른 값이 들어가면은 경고를 주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는 잘못 코딩을 했구나 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좀 로직이 이상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b 요거는 그냥 플로팅이라고 하고 뭐 10.0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str 이라고 하고 뭐 hello 그다음에 d는
똑같이 str 해서 여기는 따옴표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그리고 2는 이제 불리한 true, 그리고 뭐 f는 불리한 false, 그다음에 요 리스트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정이라기보다는 힌트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코딩을 할 때 다음에 이 변수를 다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타입이 적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내가 요 A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고가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코딩을 하면서 약간 좀 내가 이 부분 이렇게 코딩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쉽게 파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타입들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자주 쓰이는 거, 인테저 타입, 인트 타입, 그리고 플로팅 넘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수, 이런 것들은 이제 플로팅 넘버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 문자열은 따옴표든 아니면은 그냥 따옴표 하나든 상관없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불리한 타입, 우리가 true, false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C나 C++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떠한 그 랭귀지든 간에 우리가 파이썬이든 C든 자바든 뭐 C샵이든 어떤 거든 간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반복문과 이제 조건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C++에서는 뭐 이렇게 사용을 하죠. if 하고서 가로를 열고 여기에 이제 뭐 조건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실행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닫는, 이제 이게 C++에서 기본 문법이죠.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단은 파이썬은 되게 편리한 언어로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괄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중괄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여기 조건문 끝에 이러한 콜론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안에 실행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이 좀 들어간다는 거. 이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덴테이션이라는 이제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앞에 그냥 이렇게 들여쓰기, 우리나라 말로는 뭐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뭐 심지어 닫는 괄호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들여쓰기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가 이러한 저는 이제 파이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파이참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조건문 작성하다가 엔터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거를 활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if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레벨이, 우리가 얘기하는 레벨이 있죠. 레벨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4칸 띄웠죠. 그리고 여기에 또 if가 있다. 또 조건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행문은 레벨 2가 되면서 총 4칸이 2개, 총 8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띄어쓰기 4칸 또는 아니면은 그냥 탭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띄어쓰기 8칸 또는 탭 레벨 2는 이제 띄어쓰기 이제 8칸 아니면은 탭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if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실행문이 들어갈 때에는 이제 레벨 3가 되면서 띄어쓰기가 총 12칸 아니면은 탭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여기 8칸이죠. 하나 둘셋넷, 그러면은 총 12칸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괄호를 구분을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으로 이런 코드 블락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코드 블락을 인덴테이션 단위로 구분한다.
구분한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인덴테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제가 뭐 a는 뭐 true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if a 뭐 print a is tru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봤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일단 true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문에서 a가 true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a is true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덴테이션을 안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컴파일 에러인데 되게 재밌게도 위치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 줄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인덴트 expected 뭐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을 해달라 라는 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칸이 아니라 5칸을 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다음에 여기서 또뭐 A는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보면은 여기 빨간 줄이 나요. 예, 왜 그러냐고 보면은 지금 얘는 5칸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인덴테이션이 4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덴테이션 레벨이 안 맞다라고 에러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는 4칸 하기 싫다. 나는 좀 특별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두 다 5칸을 해주면은 그 에러가 사라집니다. 여기 초록색은 이제 그냥 경고인데 뭐 PEP8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면은 그냥 파이썬을 개발을 할 때 파이썬이란 언어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뭐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약속을 한 뭐 그러한 규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이 PEP8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인덴테이션 무조건 4의 배수로 해준다라고 뭐 약속을 해놨어요. 뭐 그런 거를 지키면 좋긴 하지만 뭐 굳이 안 지켜도 되고 하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C++에서는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if 이제 조건 a라는 a if 뭐 a든 뭐 true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뭐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else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제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 if랑 else 부분이 있죠. 이게 맞으면은 여기가 실행이 되고 이 조건이 틀리면은 else가 실행이 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else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괄호 필요 없어요. 그냥 콜론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true가 맞다라면은 뭐 a든 true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다 라면은 이 else 밑에 있는 이 구문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프린트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인트로 2번 하고 false도 뭐 2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a든 뭐 10이라고 하고 a가 이제 1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a는 10이기 때문에 지금 3이 아니죠. false이기 때문에 아마 else 밑에 있는 얘네들이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a는 false라는 게 실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은 이렇게 구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등호 같은 경우에도 11불이랑 똑같아요. 이러면은 true가 되겠죠. true가 실행이 잘 되는 거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괄호를 써가지고 이제 중괄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실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우라는 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괄호 없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콜론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밑에 코드 블락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 볼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문 했으니까 뭐냐 반복문이죠. 반복문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됩니다. 이게 뭐 자동 완성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너무 자동 완성이 자주 뜨긴 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참 그다음에 GitHub 코파일럿 뭐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뭐 VS 코드 같은 거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11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ID가 있어요. 뭐 파이참도 있고 그다음에 뭐
VS 코드에서도 지원이 되고 아니면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파이썬을 좀 더 다채롭게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파이썬을 뭐 문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파이참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 뭐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은 코드 완성 이런 거 이제 힌트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면은 반복문 중에서도 그냥 제가 while문부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while문도 똑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냐면은 네, 요 잠깐만 끌게요. 어떻게 끄지? 네, 잠깐 끄도록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while도 똑같아요. while 이렇게 지금 쓰고 이 안에 이제 조건 이렇게 씁니다. 그냥 조건 이렇게 쓰고 괄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고 이 밑에다가 이제 실행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예시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a int 타입 하고서 뭐 10을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제가 반복을 할 거냐 하면은 a가 0보다 클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a를 이제 계속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a 마이너스라는 이제 C++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법을 활용을 하는데 파이썬에는 이런 문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은 이러한 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a 빼기 1 요거를 이제 똑같은 문법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a 빼기는 1을 하면은 a에다가 1을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a에다가 값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C++에서 뭐 C 빼기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 뿔뿔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 라면은 A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응용도가 좀 더 높은 게 여기 10을 넣으면은 10씩 감소하고요. 100을 넣으면은 100씩 감소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를 넣는다. 그러면 A가 2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문법이 없기는 하지만 다른 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A 빼기는 1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while문 반복문이죠.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제 계속 실행이 될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은 계속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A의 값을 출력을 하고 여기에 A의 1을 빼는 그러한 실행 내용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인덴테이션 4칸, 하나, 둘, 셋, 4칸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실행이 됐어요. 여기에서 뭐 19, 87, 65, 4, 3, 2, 1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죠. 왜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A가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A가 처음에 값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10이 출력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값에 1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0 빼기 1이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9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또 한번 반복하면은 이제 A가 또 1이 빠지니까 8이 실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1이 되고 나서 여기 이제 실행이 1이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수행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A의 값에 0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반복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중간에 이 while문 탈출을 하고 싶다 라면은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브레이크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걸면은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뭐 if may가 뭐 짝수다 네, 짝수라면은 뭐 브레이크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10 출력되고 이게 1이 빠지니까 바로 9가 되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9가 출력이 되고 한 번 더 빠지니까 이제 값이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짝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로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 파이썬에서 똑같이 continue라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continue는 무엇이냐? 여기 내려가요. continue를 만나면은 다시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약간 좀 노란 줄이 떠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바로 앞에 컨티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뜨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제가 뭐 여러 가지 be int 8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 줄 수도 있어요.
C++에서는 이제 AND라는 이제 이러한 문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그냥 AND 써주시면 됩니다. 네, AND B가 뭐 0보다 클 때까지 실행을 하고 A랑 B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B 빼기는 1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즉 둘 다 0보다 클 때 이 반복문이 계속 실행이 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A랑 B랑 이제 출력이 돼요. 그리고 A랑 B랑 1씩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1씩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B의 값이 작기 때문에 B가 처음으로 0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탈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만약에 5어라는 거 이제 한번 넣어보면은 C나 C++에서는 5어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AND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진짜 그냥 요 5어는 5어라고 이제 써주면 되고, 요 AND는 그냥 AND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C나 C++에서는 not을 느낌표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not을 쓰고 싶어요. 만약에 쓰고 싶으면은 이게 지금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진짜 그냥 not을 써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조건이 아닐 때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둘 다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게 지금 true예요. not이 붙였기 때문에 false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바로 탈출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은, 지금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크면은 그냥 실행이 되니까 A가 계속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0이 되는 순간 반복문을 탈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나 싶은 게 다 웬만하면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반복문 중에서도 while문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네. 반복문 중에서도 이제 forloop가 있습니다. forloo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for 이라고 쓰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파이썬 말고 이제 C++에서는 int i는 뭐 0부터 해가지고 여기 콜론 쓰고, i가 10보다 작을 때 i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고, 요 밑에다가 이제 구문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폼을 써요.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변수, 여기서 보면은 지금 i라는 값을 이제 선언을 하고서 요거를 이제 돌리잖아요. 여기서 그냥 제가 i라는 변수를 원해요. 그냥 i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in range라는 그러한 내장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ange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보시면은 이제 스탑이라는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돌릴 것이냐, 그냥 10 이렇게 출력을 하고 i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i가 0부터 10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10번 반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 배열을 만들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 라면은 for i가 이제 0부터 0, 1, 2, 3 해가지고 9까지 총 이러면 10개 맞죠? 10개가 이제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1, 10, 2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라면은 지금 1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안 나와 있네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이게 처음 시작. 그리고 얘가 끝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을 때 계속 반복을 해준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 2 같은 경우에는 i를 몇 개씩 증가를 시킬 거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C++과 같은 문법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는 2 이런 식의 구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입도 선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조건을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몇 칸씩 증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냥 요거 그냥 간단하게 뭐 for i in range 10 해준다 라면은 요거는 그냥 for int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i++ 요거랑 같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콜론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다 실행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복문 이렇게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사이트 하나 남겨 놓을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 반복문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반복문이 이루어져 있구나. 여기 뭐 예제 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if문 조건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덴테이션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if else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이제 빠뜨렸는데 파이썬 말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else if가 있는데 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elif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 달려 있다. 그러면은 elif라는 이제 이러한 문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if 여러 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nd나 or, 이제 C나 C++에서는 이제 and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and 그 다음에 or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and or라는 거 이제 직접 활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법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r loo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배열을 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함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C++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함수다 라면은 이제 뭐 반환 타입이 이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함수 이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뭐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데, 파라미터들도 이제 타입을 뭐 이렇게 뭐 적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괄호로 뭐 이렇게 하고서 이 안에 뭐 로직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리턴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포맷이다라고 C++에서는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되게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괄호 필요 없습니다. 중괄호 필요 없고, 그리고 중괄호 대신에 요 콜론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파이썬 아까 봤듯이 타입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타입, 반환 타입 필요 없고요. 이 파라미터 타입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함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 하나 만들어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 하나 넣어준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 네, 이렇게 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펑션이라는 뭐 그러한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펑션이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제가 파라미터를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콜론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똑같이 요 하나, 둘, 셋, 네 칸 그 규칙 있죠. 인덴테이션 규칙 지켜가면서 여기 안에다가 로직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d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고 뭐 return a 곱하기 d를 해준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A, B, C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A를 곱해서 반환해주는 이러한 간단한 함수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거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부르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냥 이제 10을 보듯이 펑션 1, 2, 3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뭐 여기서 뭐 A라는 값에다가 가지고 요 A를 한번 출력을 하면은 이제 뭐 6이라는 이러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은 6이고 a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6은 6이 잘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기본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C의 값을 기본값으로 뭐 1이라고 입력을 해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B는 펑션 똑같이 부르는데 1, 2 요 두 가지의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포지션에 맞게끔, 위치에 맞게끔 A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C의 값은 안 넣었는데, 이게 다 동작을 하나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하면은, 이제 똑같이 4가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C에 제가 기본값으로 1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굳이 기본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 같은 거를 만들 때 뭐 제가 뭐 굳이 이러한 함수 파라미터들을 기본값을 설정을 해줘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함수값을 선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 하고서 뭐 B는 3, A는 1, 그 다음에 뭐 C는 10, 뭐 이런 식으로 뭐 A는 한번 2, 뭐 이런 거 넣어볼까요? 이런 것도 이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파라미터 이름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면은 그냥 요 파라미터에 맞게 요 값이 들어가게 돼서 출력을 해보면은 30이 출력이 되죠. 왜 그러냐 보면은 이거 다 더하면은 15예요. 그래서 뒤에 값은 이제 15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A가 값이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5는 30. 그래서 30이 잘 출력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이랑은 다르게 그냥 내가 파라미터 위치 맘대로 지정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들 같이 넣어가지고 위치 맘대로 넣어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값 넣어가지고 굳이 파라미터 값을 다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A 인트는 10 뭐 이런 식으로 타입에 대한 힌트를 줬었어요. 그럼 함수에서는 타입 힌트를 사용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이 함수의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에도 타입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는 인테저, 그 다음에 B는 뭐 플로팅 넘버,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있는데 기본값이 있는 경우에 타입 힌트를 주고 싶다 라면은 이렇게 주면 됩니다. C는 뭐 인테저라고 하고서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콜론, 그리고 타입 힌트, 그 다음에 초기값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 B 자리에 제가 문자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을 넣으면은 지금 워닝이 떴습니다. 워닝 이렇게 보시면은 이 B에는 지금 제가 플로팅 타입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닝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타입 힌트를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안 줘도 잘 돌아갑니다. 심지어 이상한 걸 넣어도 계산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잘 돌아가요. 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 타입 힌트를 적어주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할 때 뭐 이런 것들 뭐 문제 없이 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코드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함수가 되게 다양해지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 그 변수를 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엔 타입 체크를 해주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값들이 가끔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타입 힌트들을 넣어 놨을 때 워닝을 발생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 저는 타입 힌트를 무조건 쓰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는 싶은데 이게 굳이 없다라고 해서 안 돌아가진 않습니다. 다만 타입 힌트를 쓰는 게 좀 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C++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수에 반환값을 이 앞에 써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얘는 타입에 대한 어떠한 힌트라든지 아니면 정의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들도 타입 힌트가 제공이 되는데 함수는 타입 힌트가 제공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가능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요 콜론 전에 화살표를 이제 직접 만들어주고 요 화살표 다음에 반환값을 써주고 콜론을 넣어주면은 요 뒤에 화살표 뒤에 있는 녀석은 이 함수에 대한 반환값 힌트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워닝이 갑자기 생겼어요. 워닝이 왜 생겼냐라고 이제 보면은 인테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플로팅 넘버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지금 요 반환값이 인테저라고 이제 제가 타입 힌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저 값이 반환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B를 보면은 플로팅 넘버예요. 그래서 요 인테저, 플로팅, 인테저를 더하게 되면은 플로팅 넘버로 자동으로 타입 컨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는 이제 플로팅 넘버가 되고 여기서 A랑 B를 곱하면은 플로팅 넘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테저라고 타입 힌트를 적어놨지만 약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닝이 발생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없이 실행은 잘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입 힌트를 제공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잘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잘 알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인테저 타입으로 뭐 변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요 B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인테저 타입으로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2.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또 워닝이 떴어요. 여기에 인테저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테저 값이 들어가 있지 않고 플로팅 넘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워닝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입 힌트 제공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입 힌트를 써가지고 약간 C나 C++처럼 조금 타입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함수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무엇을 설명을 드릴 거냐라고 하면은 리스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연결 리스트, 뭐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나 아니면은 단방향 연결 리스트, 아니면은 뭐 더블 링크드 리스트, 양방향 연결 리스트 이런 것들 배웠어요. 그리고 C++에서는 배열도 같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열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배열이라는 타입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로지 리스트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변수만 제공을 해줍니다. 다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열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파이썬에는 이제 배열을 제공해주지 않는 이유는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죠. 공간을 미리 할당을 해놓고 그 공간을 쓰겠다고 잡아놓기 때문에 남는 공간들이 생겨요.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효율성 잡기 위해서 배열 자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트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A에다가 제가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대괄호 2개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리스트 선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그냥 1, 2, 3 콤마를 아이템을 구분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고 심지어 이 리스트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C++에서는 int 타입을 선언을 했으면은 무조건 인테저가 들어가야 되고 더블 타입을 선언을 하면은 무조건 더블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파이썬 그냥 기본적으로 어떠한 타입이든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true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뭐 무자유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그냥 이 안에 뭐 배열 같은 거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편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입 힌트를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은 건너뛰고
리스트가 이렇게 선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A 프린트를 해봅시다. 프린트를 하면은 이 아이템들 안에 있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다 출력이 되는 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템이란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엘리먼트랑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다만 파이썬에서는 엘리먼트란 용어보다도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뭐 이게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에 뭐 C나 C++에서는 뭐 이렇게 0번 인덱스, 뭐 A의 뭐 1번 인덱스, A의 뭐 2번 인덱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파이썬도 똑같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0번째, 첫 번째죠. 첫 번째 있는 거 1, 그 다음에 첫 번째, 즉 두 번째 있는 거 2, 그 다음에 인덱스 2인 거, 세 번째 있는 거 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만약에 뭐 A에 뭐 4를 출력을 한다, 라면은 이렇게 뭐 다섯 번째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번째 있는 A의 값이 잘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연결 리스트랑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하지만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에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음수 인덱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뒤에서 하나씩 세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맨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는 그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3은 또 그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A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에 뭐 마이너스 2, 뭐 A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열처럼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음수 인덱스도 가능한데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하나씩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슬라이싱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사실 뭐 파이썬들 문법 많이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슬라이싱에 대해 좀 궁금하시다 하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그게 상관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나중에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배열에다가 일단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add 그다음에 뭐 insert 그리고 또 뭐 있었죠? remove 그리고 delete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러한 연산들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A에 있는 내장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리스트도 결국에는 클래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A라는 게 이 배열로서도 활용이 되지만 결국에는 얘가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 점 찍으면은 이 안에 있는 함수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어펜드예요. 어펜드 예를 들어 10을 넣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배열 리스트가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 어펜드를 했어요. 그러면은 맨 뒤에 10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a.append 해가지고 100을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 a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0도 들어가고 100도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pend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pend라는 함수는 이제 맨 뒤에 아이템 삽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른 거 한번 찍어볼게요. A 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팝이 있죠. 팝은 어떤 거예요? 지난 시간에 팝 같은 경우에 배웠어요. 어디서 쓰이죠? Q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팝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력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보면은 이 아이템이 있었는데 팝을 했어요. Q가 아니라 스택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팝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택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아이템 제거가 되죠. 그러면은
요 아까 보면은 어펜드를 했더니 요 뒤에 추가가 쭈루룩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헤드가 어디 있는지, 탑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죠. 탑이 맨 뒤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팝을 하면은 맨 뒤에 있는 아이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뒤에 아이템이 삭제가 되는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 또 찍으면은 팝도 있고 어펜드도 있고 이번에 인설트가 있습니다.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가 나와요. 이제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뭐 0,1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1이 0번 인덱스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갈까 라고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 맨 뒤에 있는 바로 앞에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3이다 3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뒤에 요 칸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이 인덱스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에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트 같은 함수도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거. 인서트는 이제 특정 인덱스의 값을 아이템을 이제 삽입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있는 함수 보면은 뭐 카운트라는 거 있습니다. 카운트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봅니다. 이 값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함수냐라고 보면은 지금 2가 출력이 됐어요. 왜냐라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고 3을 넣었어요. 1이 출력이 돼요. 만약에 요 A를 넣었어요. 그러면 2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보면은 카운트라는 함수는 이 배열 안에 이 요소가, 이 아이템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세어주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가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A가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어서 반환값이 2가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2를 출력을 한다라면은 요 배열 안에 2는 딱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요 1이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을 넣었는데 왜 2가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1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이 출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2냐라고 하면은 요 true 때문입니다. 이 true도 결국에는 1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true는 1, false는 0 이런 식으로 많이 컨버전이 있죠.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1을 세더라도 요 추루값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아이템의 개수를 출력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뭐가 있나 이제 보면은 뭐 extend라는 함수도 있고 뭐 index라는 함수도 있고 sort라는 함수 있고 remove도 있고 clear도 있고 reverse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extend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A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A라는 이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에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extend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extend가 영어 뜻이 확장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엘리먼트들 또 이제 이 배열 안에다가 넣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A. 어딨죠? 이거 인덱스 1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이 나오고 뭐 2를 하면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A 그러면은 뭐 3이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의 인덱스를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뭐가 있는지 보면은 요 리무브가 있습니다. 리무브는 딱 봐도 뭔지 알겠죠? 1 하면은
int a, 죄송합니다. a 이런 거 출력을 하면은 1이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거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맨 위에 있는 거 하나가 없어졌다 볼 수 있고, 만약에 true 이런 거 넣는다 그러면은 이제 1이 없어졌어요. 왜 1이 없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true가 1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거 하나가 삭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템이 삭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순회를 하면서 가장 앞에 있는 엘리먼트가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move는 삭제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sort 같은 경우에는 int a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타입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A를 뭐 2, 1, 3, 5, 4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출력을 해보면은 얘가 지금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sort 같은 함수는 어떤 거냐 라면은 이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들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뭐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파이썬 기초랑은 좀 멀어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형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리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연산들이 있어요. ADT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더블 링크드 리스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리스트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이지만 약간 좀 여러 가지 연산들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써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링크 있죠? 거기 보시면은 리스트의 활용들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트리나 뭐 힙 이런 것들 다 끝나고 파이썬에 있는 자료 구조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이 리스트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할 거냐 라면은 마지막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할 겁니다. 파이썬에서 클래스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라면은 요거는 뭐 11불에서는 구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뭐 클래스 뭐 이렇게 쓰고, 클래스 이렇게 쓰고, 클래스 이름 쓰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 써주고요, 이름 써줍니다.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이썬은 항상 콜론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밑에 똑같이 이 인덴테이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제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클래스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 함수들이 있어요. 일단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퍼블릭입니다.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모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생성자 필요하겠죠. 컨스트럭터, 이제 생성자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녀석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라면은 이제 이 컨스트럭터도 결국에는 함수잖아요. 함수는 제가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었죠. 네. 함수는 이제 이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 항상 요 init이라는 요 함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self라는 키워드도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self라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1불에 이제 this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프는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클래스에 대한 변수들,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내부 변수들 뭐 이렇게 네,
네, 키보드가 말이 안 들어서 다시 고쳐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부 변수들, 뭐 A는 10,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뭐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생성자 안에서 모든 내부 변수들을 선언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A는 10,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여기는 뭐 B는 뭐 20,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생성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변수들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내부 변수로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면은 이 셀프라는 키워드 하고서 얘가 그냥 포인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파이썬은 다 점으로 통일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elf.a는 a 그 다음에 뭐 self.b는 b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a라는 클래스 안에 내부적으로 a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면서 이 a의 값 초기화가 되고 이 self.b를 하게 되면은 b라는 변수가 이 a의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이 되면서 b의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다른 뭐 펑션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요 안에 있는 a의 값을 제가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print a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 셀프 키워드가 이 함수 뒤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면은 self.a 이런 식으로 항상 다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라는 클래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변수들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고 싶다라면은 셀프 닷 이제 변수 이름 선언을 해줘서 이 변수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선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인 함수로 이제 가서 A는 A 뭐 1,2를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생성자에 1과 2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 self.a, a라는 변수 안에 이제 a가 이제 변수가 생성이 되고 이 값이 1이 초기화 1로 초기화가 되고 이 self.b 즉 b라는 변수가 이 a 클래스 밑에 하나가 생성이 되면서 2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뭐 펑션을 한번 호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a라는 클래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 이 self.a, self.b라는 그 변수들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 뭐 20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적인 변수 a와 b의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응용할 수 있겠죠. 뭐 add라는 거를 하고서 return self.a 플러스 self.b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내부 변수 a, b의 값을 더하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print a.add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10 더하기 20인 30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인 9가 출력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실 거는 이게 전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일단은 클래스 데피니션 지금 여기 보이시죠? 클래스 데피니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영어니까 건너뛰고 클래스라는 키워드 넣어주고 클래스 이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콜론을 넣어주고 이 밑에는 다 그래서 A의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4칸씩 띄워줘야 돼요. 4칸씩 띄워줘야 되고 만약에 이 A에 속하지 않는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function to a, b return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 점을 찍으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펑션 2라는 게 없어요. 왜 없냐라고 하면은 지금 얘는 a의 인덴테이션보다 동일하기 a의 인덴테이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a의 멤버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하고 싶으면은 항상 인덴테이션을 잘 지켜서 선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되게 간단한 문법들인데 이렇게 함수들 선언하고 내부 변수 선언하고 이렇게 생성자 호출해가지고 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볼 수 있는데 뭔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그냥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을 다룬다
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좀 더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라면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많은 학생분들께서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냐라는 거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스택 클래스 구현입니다. 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탑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꺼내는 이제 그러한 연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거 그냥 우리가 배열이 파이썬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로 구현을 하면은 결국은 이게 굳이 뭔가 좀 그냥 리스트로 활용을 하면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한번 봅시다. 네, 클래스 스택이라는 거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자 이닛이라는 거 활용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 언더바 두 개, 이 앞뒤로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성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가 없는 게 캐퍼시티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그냥 이거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내부 변수로 그냥 self.arra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제가 엘리먼트를 담겠다 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스트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self.array든 뭐 요거나 다 동일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push라는 함수 아이템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을 하면 될까요? 그냥 어레이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self.array 하고서 아까 여기 어레이에다가 맨 끝에다가 넣어주는 함수 뭐라고 했었죠? 여기 찍어보시면 append라는 함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definition 하고서 이제 탑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현을 하면 되냐? 그냥 return self.array에 탑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뭐 피크라는 거 맨 위에 있는 값 가져온다 라면은 뭐 return self.array에 -1을 해주면 된다. 왜 -1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1은 맨 뒤에 있는 엘리먼트들 가져와서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 맨 위에 있는 거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맨 뒤에 있는 값 반환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프린트 함수, 프린트 엘리먼트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in self.array에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i 말고 아이템이라고 써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배열에 담겨 있는 아이템 전부 순회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린트 아이템, 그 다음에 end는 콤마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C++로 구현된 동일한 프린트 i는 0, 동일한 그러한 코드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i는 self array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이런 거죠. std cout 하고서 요거 array의 i 그리고 std의 콤마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닫아주고, 그리고 std의 cout에 std의 endline 요거를 해주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rint라는 함수는 맨 끝에
계행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계행이라면은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 계행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냥 출력을 하면은 요 엔터 친 거와 같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계행을 안 만들고 싶다 라면은 이 end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계행 만들지 않고 맨 마지막에 얘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에서 for I in range 10 그러면은 이 i가 0부터 9까지 이제 순회를 한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전에 이제 스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스택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용량이 필요 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왜냐면은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스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나씩 해줍시다. i를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스택 점 print element를 하게 되면은 어떤지 봅시다. 0부터 9까지 잘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인덴테이션이 4랑 맞춰져 있죠. 그래서 for loop를 실행하는 건 이만큼이고 얘는 이 for loop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인덴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for loop 돌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0 들어가는 거 이제 출력이 되고, 0 들어간 거 이제 출력되고, 그 다음에 1 들어간 것도 출력되고, 2 들어간 거 출력되고, 3 들어간 거 출력되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저거 한번 해볼까요? 데피니션에 is empty 라면은 어떤 걸 반환을 해주면 되냐 라면은 얘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저 어레이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일단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구하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구하는 내장 함수는 어떠한 클래스, 어떠한 배열, 어떠한 자료도든지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요 length라는 기본적인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빌트인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내장 함수는 다 빌트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length 해주고 self.array의 길이, 즉 array의 길이가 0이면은 이제 empty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definition is ful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지금 연결 리스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배열이랑은 다르게 캐퍼시티가 없고 정해진 공간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sFull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뭐 이게 용량이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가득 찼다라는 걸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은 그냥 false를 반환을 해주면 되고, 이러한 함수는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while 언제 스택이 empty, is empty가 아닐 때까지, 아닐 때 아까 not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비어있지 않을 때 어떡하냐, 그냥 print stack pick 한번 해볼게요. pick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뭐 print stack pop 요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제가 조금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pick 그 다음에 합, 뭐 이런 거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 프린트 엘리먼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엘리먼트들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피크 메뉴의 값을 확인을 했어요. 메뉴에 있는 값, 즉 9죠. 9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stack.print elements를 출력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보면은 똑같이 그냥 이거 잘 보이기 위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요 프린트 엘리먼트라는 함수 때문에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리고 요 피크 메뉴에 있는 값 9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팝을 했으니까 9라는 값이 반환이 되면서 여기서 하나가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9가 빠지고 0부터 9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9가 빠졌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값, 피크니까 8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팝을 했기 때문에 또 8이 사라졌고, 보시면은 여기 또 7, 7, 또 7이 사라졌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맨 마지막, 즉 1이 남아있는 거, 그리고 1 뺐으니까 0, 0이 맨 위에 있고, 거기서 0을 뺐으니까 이제 비어있다.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활용을 하면은 되게 쉽게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택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내장 함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리스트, 즉 파이썬에서는 배열이 없고 리스트가 존재를 한다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 이 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함수들, 그리고 요 음수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파이썬을 활용한 스택 구현 뭐 이런 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하자면은 이렇게 구현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용해서 구현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타입 힌트 다 넣어주면서 이제 구현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나는 인테저만 넣을 수 있는 스택을 만들고 싶다 라면은 여기 뒤에다가 인트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이 없어요. 그래서 11풀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를 이제 null이나 아니면은 null, ptr 이런 걸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none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팝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저를 반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살표 작성을 하고, 이 팝이라는 함수의 반환값을 내가 인테저로 제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인테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프린트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반환가가 없죠. 반환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none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들에 있는 타입 힌트, 그리고 반환값에 있는 타입 힌트,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뭐 이제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one을 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지금 얘는 불리한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true,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none보다는 불이라는 타입을 반환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 함수 이름 위에 갖다 대면은 이 함수의 데피니션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제가 적어 놓은 타입 힌트 그 다음에 푸시다 라면은 이 푸시에 적용되는 그러한 파라미터들의 타입들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안 적어 놓아서 나중에 한번 만들 때 어떤 함수 그러니까 어떠한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타입 힌트를 적어 둠으로써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파이썬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좀 적어 두었고, 이런 부분들 뭐 잘 기억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은 요번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과제가 아마 나갈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올리긴 하겠는데 이런 거 이제 구현할 거예요.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활용해서 Q를 구현하여라. 아니면은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활용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해라. 뭐 이런 거 아마 과제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현하실 때 어떻게 구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스택처럼 이 타입 힌트들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채점할 때
타입 힌트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 감점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택이나 큐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구현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것들 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아,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구현하는구나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죠.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빠지고 뒤에 추가가 되는데 요 스택은 맨 뒤에 있는 엘리먼트들만 건드리면 되기 때문에 팝이라든지 이러한 마이너스 인덱스 활용을 하는데 q를 구현을 할 때는 앞에 있는 거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값 어떻게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맨 앞에 있는 값 어떻게 삭제를 할 건지 인설트라는 함수들 활용하면 좋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은 아마 이거 바로 올릴 텐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말 중에 제가 정리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이런 것들 플러스 그리고 기본적인 이번 시험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과제로 내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과제 어렵지 않게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낼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과제는 약간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잘 구현을 하시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요거 힌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요거 올려드리고 과제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잘 해결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해설 강의 따로 올릴 텐데 그것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미 올렸죠? 그거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있는 이제 코드들 수정하는 부분들, 빈칸 채우는 거,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리트머스 과제는, 낼지 말지 고민이긴 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생 많으셨고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